자, 일단 54페이지에 올해수능 특강 54페이지에 4번 문제부터. 자, 역학 문제 2점짜리인데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처음에 너네가 조금 접근이 안 되는 친구들은 쌤 역학 진짜 못 해먹겠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 그냥 언제나 내가 이걸 보랬다. 외력의 유무를 봐야 돼요. 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외력이 없을 때는 무조건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합치면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게 언제나 보존돼야 돼. 근데 외력이 있잖아? 그럼 절대로 보존될 수가 없고 이 외력 준 만큼 변해요. 다시, 야, 외력이 없으면 안 변한다며, 역학적 에너지가. 그럼 외력이 있으면은 변하는데 그 변한 값은 외력만큼인 거야. 언제나 밖에서 일해주는, 뭐 마찰면이라는 것도 많이 나올 건데 마찰력이 한 1, 그거야. 그러니까 마찰력이 한 1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잘 하세요.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외력이 없죠. 뭐 마찰 구간이란 것도 없고 따로 내가 뭐 힘으로 민 구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외력이 없으니까 제일 아래 지점에 포텐셜과 운동의 합이 역학적이니까 여기도 두 개 합친 거, 여기도 두 개 합친 게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 포텐셜 에너지는 없잖아. 높이가 없으니까. 기준점이 여기라고 잡으면은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v가 3v 제로니까 이거 제곱. 자,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맞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하냐고. 그다음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건 제일 마지막 일이야. 응? 우리는 비율적으로 본단 말이야. 비율적으로. 그래서 내가 운동 에너지는 항상 속력에 대한 관점에서 보랬고 질량은 안 변하니까 속력의 제곱의 운동 에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속력의 제곱을 운동 에너지의 비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팁을 줄게. 높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가 나오잖아.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심화 문제는 높이 차가 속도 제곱차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죠.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써먹을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잘 들어. 속도가 나오면 무조건 그거 제곱해서 쓰세요. 그냥 2분의 1 mv 제곱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비율만 써. 얘 제곱하면 9v 제곱이잖아. 9라고 쓰세요. 제곱하면 v 제곱이네 1이야. 제곱하면 4v 제곱이네 4야.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제발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물론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비율로 보라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역학적인데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포텐셜이 없으니까 이게 곧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이거네. 이거죠. 이런 문제 끝난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0대 8대 5 이렇게 돼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자, 지금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은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찾으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지. P에서 R까지. 그럼 8에서 5가 되는 거니까 결국 3만큼 감소합니다. 3만큼. 그럼 문제가 끝나버렸다.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9야. 그 다음에 너네 이런 문제도 이렇게 봐야 돼. 분명히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을 찾으랬단 말이야. 그럼 포텐셜 에너지니까 뭐 mgh 이런 관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여기에 포텐셜이 8인데 여기에 포텐셜이 5니까 결국 여기와 여기의 비율은 8대 5예요. 8대 5. 그럼 감소한 것만 생각하면 3이니까 그냥 8분의 3만큼이죠. 그게 여기가 8에 해당하는 게 mgh잖아요. mgh가 8인데 그거에 8분의 3배니까 답은 그냥 8분의 3 mgh. 굉장히 쉽게 풀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일일이 하나하나 2분의 m제곱 뭐 그런 거 쓸 필요가 없다고. 이런 것만 잘 관점을 잡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질문 문제만 하는 거야, 오늘.
누군가는 열심히 질문도 하고 열심히 풀기도 하고 누군가는 놀고 있고. 자, 봅시다. 이제 5번 문제. 그래, 맨날 갈고야 이 새끼들이 그래도 하긴 하지. 갈구지도 않으면 할 게 없어. 자, 5번 문제 보면은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의 m인 물체가 O부의 속력으로 용수철량이 등습된다. 자, 용수철 문제도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까 접근을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용수철이 나온다 이러면은 항상 어떻게 용수철이 연결되었는지를 먼저 봐야 돼. 어떻게. 이게 뭐냐면은 수평면에 용수철이 있으면 이건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높이에 따른 거니까. 근데 이제 심화 문제로 갈 때는 용수철을 막 위에다 매단단 말이야. 자, 이것도 아까랑 방법이 똑같습니다. 외력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단 말이야. 외력이 없으면. 그럼 지금 옆에다 매달게 되면은 여기 최대로 압축하든가 최대로 늘리든가 뭐 어쨌든 간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죠.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든가 외력이 없으면 이게 보존돼야 돼요. 이게 근데 얘가 이제 팍 날아가다가 뭐 마찰 구간 같은 게 있대. 그럼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가 있겠지. 그럼 당연히 용수철 거의 2개 냅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를 쭉 누른 다음에 팍 놨어. 팡 튀어나갈 때 마찰 구간에서 뭔가 손실될 거야. 그럼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와 마지막에 역학적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외력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고. 봅시다 그냥. 자, 여기는 어차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어느 지점이든. 자, 그런데 처음 시점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질량의 m짜리 물체가 OV의 속력으로 용철 향해 등속도 운동한데, 그러니까 OV로 가니까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아직 안 늘렸으니까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 또 아까처럼 뭐 2분의 1 mv제곱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제곱만 시키라고요. 제곱.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를 25라고 잡아봐. 요게 곧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물론 뭐 25라고 하면 안 되고 25, 2 뭐 이렇게 상수는 잡긴 해야지. 자, 근데 여기 봐봐. 얘는 속력이 3V일 때야. 즉 아직 정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지점에서는 이거 2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 제곱하면 9V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우리는 25V 제곱을 25, 2라고 잡았기 때문에 얘는 9이겠네. 문제 보이지? 이제 보여야 돼. 더해서 25, 2가 돼야 되니까 16, 2만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근데 자, 우리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래서 속도 제곱이 에너지의 비야. 근데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도 2분의 1 kx의 제곱이란 말이야. 이건 상수고 얘가 수축하거나 즉 압축하거나 늘어난 길이잖아. 얘도 길이 제곱으로 비례하는 거예요. 길이 제곱으로. 결국은 요 d만큼이 압축된 거리인데 압축된 길이의 제곱을 해주면 16, 2만큼이 나온다. 즉 운동 에너지보다 9분의 16배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배율로 본다. 자, 그럼 기억 볼게 그냥. 용수철이 D0만큼 압축되는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대. 그러니까 압축될 때 얘가 감소죠. 16만큼. 이게 생겨야 되니까.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외력이 없으면 저 새끼의 에너지의 일부가 탄성 에너지로 가는 거죠. 기억 보기 무조건 맞습니다. 용수철 상수가 D제곱분의 16mv제곱이래. 이건 그냥 구해야죠. 최대로 압축하기도 전에 아예 압축이 안 됐을 때가 2분의 1m 5v제곱이니까 25v제곱. 요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압축시켰으니까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되긴 할 건데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합이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3v제곱이니까 9v제곱. 그 다음에 요게 나머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상수에다가 압축된 거리죠. D제곱, D0의 제곱. 요거니까 요거 구하는 거잖아. K가. 이항시켜 보세요. 네, 니은보기 맞습니다. 디귿보기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최대 3분의 5 D0만큼 압축된다. 자, 이것도 똑같다. 최대로 압축된다는 거는 이게 없는 거지. 얘만 25E가 돼야죠. 그러니까 최대 압축은 맨 초반의 운동 에너지 모두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뀌어야죠. 그게 최대로 압축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새끼가 2분의 1 KX의 제곱. 여기서 이 X가 최대 압축입니다. 최대 압축. 야, 근데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X가 몇 D로 나오냐 이거 연계하는 거야. 아,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봐라.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거는 나중에 내가 계속 한댔잖아. 자, 관점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압축됐을 때는 D0만큼 압축됐을 때 그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16이라니까. 근데 최대로 압축된 길이는 난 모르겠는데 그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5E가 돼야 돼. 응? 얘는 압축 길이의 제곱이에요. 압축 길이의 제곱.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우면 압축 길이가 되는 거지 그냥. 압축 길이가 4대 5예요. 그럼 얘가 최대 압축이니까 D0보다는 4분의 5배만큼이 더 나와야지. 이게 최대 압축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 구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 관점을 잘 잡아가지고 보면은 굳이 막 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게. 이게 원래의 역학적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예요. 근데 여기서 3V의 속도가 됐을 때는 9E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는 16E만큼 남아야 돼. 근데 이제 최대 압축이면은 운동 에너지가 없고 모두 다 탄성 포텐셜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25야. 즉 포텐셜 에너지의 비율이 4대 5. 16대 25인데 이게 루트 씌우면 압축 길이의 비가 된다고. 그럼 압축 길이가 4대 5. 여기가 D0니까 최대 압축 길이는 4분의 5 D0. 이런 식으로 풉니다. 굉장히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디귿보기도 틀렸어요. 3분의 5 D0가 아니라 4분의 5 D0가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질문 문제 또 갈게. 10번 문제로 합시다. 너네 3점짜리도 중요하지만 운전고에서는 당연히 3점짜리 많이 내지만 내가 볼 때 다른 학교들은 2점짜리도 충분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와도 다 틀릴 거니까. 운전고 제외하면 이렇게만 수능 특강에 있는 2점만 다 내도요 어차피 등급 조절 잘 됩니다. 이걸 다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등급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요. 2점짜리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 많아요. 자, 10번 문제 보니까 높이가 각각 4H, 9H 물체 A, B를 잠깐만, 너네 학교에서 운전고는 뭐 이게 볼 필요도 없고 나머지 학교들 운동량, 충격량 연계하는 문제 혹시 안 낸다라고 하는 학교 있냐? 우리 안 내! 그런 학교 가끔 있거든? 너네 안 내? 너네 이게 역학 문제는 수능 특강은 무조건 심한 문제일수록 운동량, 충격량 연계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내는 학교들이 있더라고. 저번에 들어갔잖아. 요번에 안 내.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자, 그냥 뭐 한번 그냥 개념만 보면 돼. 그런 학교들은. 자, 높이가 각각 4H, 9H인 지점에 물체 A와 B를 가만히 놨더니 수평면에서 두 물체가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돼서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원리를 알려줄게. A는 여기서 놨어. 쭈루루루루. B는 여기서 놨어. 쭈루루루루. 근데 잘 봐.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이러면 너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니? 충돌하기 전에 A와 충돌하기 전에 B의 각각의 운동량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근데도 충돌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럼 누구의 운동량이 더 커야 돼? A가 커야 돼요. A가. 근데 쌤, 높이가 얘가 낮은데 어떻게 얘가 운동량이 커요? 질량이 존나 크다는 거죠. A의 질량이 존나게 거대해야 됩니다. 왜? 속도는 어차피 봐봐. 4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9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4E고 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9E예요. 대신 이 E와 이 E는 다른 거야. 왜? 질량이 다르니까.
그러면 얘는 어차피 4,2가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로 4,2만큼이 될 거고 얘도 내려오면 9,2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야. 대신 얘가 커야 됩니다. 질량이 얘가 더 커야 이쪽으로 가니까. 아 그럼 쌤 이걸 뭐하러 얘기해요? 내가 얘기했지. 속도 제곱 차는 높이 차. 여기에 속도 몇인지 몰라. 근데 여기 속도는 얼마야? 0이죠. 자, 너네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야.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속도는 어느 정도 있을 건데 여긴 0이잖아. 그럼 이 높이 차는 속도 제곱 차야. 속도 제곱 차가 0에서 차이가 얼마가 나와야 9가 되냐고. 3V입니다. 그래야 제곱해서 9만큼 될 거 아니야. 끝. 얘는 2V예요. 아, 쌤, 지금 질량이 다른데 어떻게 속도는 먼저 빼요? 야, 너네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차피 이 지점의 운동 에너지랑 이 지점의 포텐셜은 같죠? 왜? 역학적 에너지니까, 그게. 이러면 질량 속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 대 얘 속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의 에너지와 여기의 에너지의 관계, 여기의 에너지와 여기의 에너지의 관계로서 속도는 뺄 수 있다고요. 속도는. 오케이? 자, 그 다음 잘 봐. 이 새끼가 이제 덩어리가 돼가지고 움직인데 또 이제 분명히 정지한 지점을 줄 거라고. 한 덩어리가 된 후에 오른쪽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간 다음에 H인 지점에서 정지한대요. 야,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이면 니들은 잘 하는 거예요. 왜 굳이 높이비를 1대 4대 9로 주겠냐고. 제곱해서 1대 4대 9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속도비는 덩어리가 돼서 V로 간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 제곱한 게 1, 제곱한 게 4, 제곱한 게 9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높이 차는 속도 제곱차. 이걸 머리에 박아야 돼요. 높이 차는 속도 제곱차. 높이가 H대 4H대 9H면 높이 차가 1대 4대 9. 높이 차는 속도 제곱차. 어차피 최고점의 속도는 0. 그럼 결국 지면에서의 속도 B가 1대 2대 3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물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제일 못하는 애들입니다. 푸는 게 아니야. 막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풀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질량비를 찾을 수 있어요. 왜? 여기서 이제 교하고는 안 들어갔다고 하는 운동량 보전 법칙을 쓰면 되니까. 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 그럼 A가 이제 처음에 운동량은 A의 질량에다가 2V 플러스죠. 그 다음에 B는 운동량의 방향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MB에다가 속도 3V. 자, 그 다음에 이게 충돌 전이에요. 충돌 후는 얘들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V가 돼.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MA, MB 이게 전체 질량이고 얘의 전체 질량이 어차피 각각 생각해도 돼요. 각각 생각하면 A 쪽은 MA에다가 V 곱한 요게 충돌 후에 A만의 운동량. 그 다음 B도 MB에다가 V죠. 어차피 플러스 방향. 요거 해보시오. 그러면 MA 대 MB의 질량비가 나옵니다. 그 질량비가 얼마냐면 4대1 나와요. 4대1. 그래서 A의 질량이 4M이다 라고 하면요, B의 질량은 M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보기보다, 이 보기를 푸는 것보다 이 질량비를 푸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맞추는 게. 자, 그래서 이 충돌 과정에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구하래. 그건 뭐 이제 2분의 1 MV 제곱 하라는 거야. 얘의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질량을 알아야 되는 거야. A의 원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4M, 2V 제곱, 4V 제곱이죠. 이게 A 거의 원래 운동 에너지고, 이건 산수지 뭐. B 거는 2분의 1 질량 M 속도 3V 제곱이니까 9V 제곱. 이게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인데, 각각의 운동 에너지. 충돌 후는 결국
전체 질량이 5m이 되는 거고 V는 똑같죠. 그럼 충돌 후는 2분의 1 5m V제곱 이래 되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얘랑 차이를 비교해라. 그게 문제입니다. 예, 이거 구하시면 답은 나와요. 근데 이걸 줬네. 충돌 직전에 A의 운동 에너지가 E0래. 이걸 E0로 준 거예요. 이걸. 충돌 직전에 A의 운동 에너지를. 그럼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E0로 풀어내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나는 안 해. 너희들이 하세요. 10번 풀어보시면 답은 4번 나옵니다. 4번. 자, 됐고 그 다음에 11번으로 합시다. 2점짜리도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 내가 10번 문제 같은 거, 11번 상당히 중요한 문제, 오늘 내가 할 문제 중에 개념에 대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막 문제를 푸는 것보다 너네들도 저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구나. 요걸 오늘 수업에서는 알아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과 2m짜리인 물체 A와 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한 다음에 압축시킨 후에 동시에 가만히 놨대요. 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도 운동량, 충격량 개념이 들어가야 돼. A, B. 질량은 줬어요. 얘가 M, 얘가 2M. 얘를 쭉 압축시킨 다음에 팍 놨어. 자, 언제나 A와 B가 손을 놓는 순간에 용수철에게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압축된 용수철이 동일한 용수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충격받는 거나 이쪽 충격받는 거나 어쨌든 충격량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충격량이 똑같아?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양쪽 똑같아야 됩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야. 자, 보세요. 이 새끼가 여기까지 날아갈 때 마찰 구간이 없어요. 마찰 구간이 여기밖에 없어. 그럼 마찰을 안 받는 거니까 얘는 등속이야. 이 새끼의 속도를 준 거예요, 이거. 오케이? 마찰이 없잖아? 그럼 이 속도 그대로 간 거지, 뭐. 끝났어. 요게 충돌, 손 놓으면 이게 EMV입니다. 그럼 이 새끼가 몇 V야? 2V가 돼야죠. 그래야 A쪽과 B쪽의 충격량이 같겠지. 그러니까 오늘 푸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지만 이 문제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내요, 요즘에. 모의고사에도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속도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나온다, 이제.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게 여기입니다. 마찰 구간. 자, 마찰 구간이라는 건 결국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입니다. 외력. 자, 그럼 이렇게 된다.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마찰 구간은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의 작용이에요. 당연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거야. 그러면 항상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랑 요 지점까지 올라갔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0이라 그냥 해볼게. 100. 그럼 얘는 10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돼 작아야 돼? 이걸 틀면 죽인다. 운동 방향에 반대로 힘을 줬다고. 그럼 당연히 줄지. 몇인지 몰라요. 이건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럼 30이 왜 줄었냐? 이게 얘가 한 1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해준 1의 양이다. 이게 외력이다. 라고 잡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알 거야.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잘 봐. 쭈루루룩 됐어. 자, 그 다음에 A는 빗면의 마찰 구간을 지나가지고 직선운동하고 B는 수평면에서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데 A가 빗면을 따라 올라간 최고 높이가 얘가 나왔어. 어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래의 값은요 H야. 근데 이 H라고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V제곱식으로 나왔네. 그러면 아마 MGH에 대한 것을 운동 에너지로 바꿨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구할 수 있잖아. 2분의 1 MV제곱이니까 4V제곱 되니까 약분되면은 2MV제곱입니다. 자, 요게 요 지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근데 최고점은 무조건 속력이 0입니다. 속력이 없어야 최고점이에요. 즉 최고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인데 그 h를 저걸로 준 거죠. 그냥 4g분의 5v제곱. 그럼 얘 풀면 4, g가 약분되죠? 4분의 5 mv제곱이네. 이 새끼는 4분의 8mv제곱인데 이 새끼는 4분의 5mv제곱이네? 아! 차이 나는 게 4분의 3mv제곱이구나. 이게 외력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약간 더 진화된 문제가 좀 이따 나올 거거든. 3점짜리에. 요거 해석 잘 하세요. 자, 여기 잘 봐봐. 요즘에 모의고사나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 구간을 지날 때 등속 운동한다라는 조건을 줍니다. 근데 지금은 등속 운동할 수 없죠. 왜? 올라가는 상황이면 속력이 느려져야 되는데 등속하려면 오히려 아래에서 밀어줘야지. 지금 이 경우 말고 좀 이따 나올 거야. 위에서 내릴 겁니다. 위에서 내릴 건데 당연히 속력이 빨라져야 돼. 근데 여기서 등속한대. 그 얘기는 외력이 반대쪽으로 작용해가지고 속력이 일정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너네 등속 운동하기 바로 직전 구간과 빠져나간 구간에서는 속력이 같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는 외력이 포텐셜 에너지만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만. 왜?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마찰 구간이 등속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세요. 문제에서. 등속이라는 구간을 주면 너 내려가는 이 구간에 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 외력에 의해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 기억 볼게. 그냥 용수철에서 분리된 후에 A의 속력은 2V. 아까 했죠? 니은 보기. A와 B가 분리되기 전에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4mv 제곱이래. 이거 어떻게 구하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얘 운동 에너지, 얘 운동 에너지 각각 구하시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2mv 제곱이야. 얘는 2분의 1 2m v 제곱 없어지니까 요거랑 요게 저장되어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3mv 제곱이에요. 니은 보기 틀려요. 디귿 보기 이건 풀었죠? 얘가 원래 건데 얘가 나중 거니까 차이 나는 게 4분의 3mv 제곱입니다. 이게 외력이 한 1입니다.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외력의 한 1이니까 답이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에요. 아주 좋다. 2점이지만 아주 좋아요. 자, 넘깁시다. 이제 3점으로 갑시다. 자, 3점짜리 질문이 많은데 많은 것 중에 지금 내가 한 거 먼저 할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마찰 구간에서 외력이 작용하는데 그때 등속 운동하는 게 7번입니다. 자, 7번은 내가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기본 개념 얘기했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되고 운동량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7번 다시 한번 해봐. 윤섭이 있지? 푼 거지 이거?
자, 봅시다. 이게 아까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건데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일 뿐이야. 자, 내가 아까 얘기한 거 한 개씩 볼게 먼저. 얘가 쭉 누릅니다. 손 놨대. 그럼 얘가 이제 축 압축됐다가 촥 나갈 건데 A는 연결된 거예요. A는 못 움직여. A는 얘를 밖으로 못 나와요. B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B만. 그래서 얘랑 충돌합니다. 충돌을 하고 이렇게 같이 마찰 구간을 지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마찰 구간에서 등속으로 마찰 구간을 지날 경우에 여기에서 감소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그게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됩니다. 야, 그럼 너네는 이런 관점을 세우면 되게 쉽다. 봐봐. 어차피 질량은 여기는 다 줬다. M. 그러면 A랑 B랑 눌려있다가 탁 나가면은 B만 나갈 건데 B랑 C가 같이 움직이잖아. 그럼 B랑 C의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라는 거냐? 2m짜리가 3h만큼 쓰니까 6mgH지. 이게 원래 역학적 에너지야. 근데 감소된 게 h만큼이에요. 그럼 감소된 역학적 에너지는 2mgH만큼 감소겠지 뭐. 그럼 여기에 내려오게 되면 4mg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쉽다니까. 요게 감소된 역학적 에너지예요. 마찰 구간을 지날 때 등속도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만큼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입니다. 자, 됐어. 이거 첫 번째 개념은 일단 잡았고, 두 번째.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짜증납니다. 여기서는 관계가 중요해요. 즉,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뭐 있을 건데, 자, 문제를 답을 보니까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해놓고 mgh가 나오지. 그럼 당연히 몇 mv 제곱이 몇gh냐 이 관점이 먼저 나와줘야 돼. 근데 맨 처음에는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일로 팡 튀어나가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관계는 맨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마찰 구간이 아니면 무조건 보존이야. 그때는 최대 압축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막 나가기 시작했을 때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 관계를 설정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자,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잖아.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인데 k는 그냥 합시다. 상수. 거기다가 지금 d만큼 압축했단 말이야. d만큼. 그래서 d만큼 압축됐기 때문에 kd의 제곱 1이 됩니다. 자, 요게 운동 에너지가 튀어나갈 때 똑같아. 자, 근데 A가 고정돼 있긴 하지만 B와 연결된 상태에서 압축했다가 딱 놓으면 A랑 B가 같이 나가죠. 덩어리처럼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A와 B의 질량의 한 만큼으로 운동 에너지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쌤, V가 어디 있는데요? 이건 너네가 잡아야지. 어쩔 수 없어. 상수를 잡아야 돼. 이쪽으로 나가는 속도, 처음 속도를 V로 잡읍시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의 1 KD의 제곱이 MV 제곱이 되구나. 요걸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뭐 관점을 보고 요걸 좀 바꿔서 풀지. 어쨌든 요 용수철 상수 K 값에 대한 게 지금 요거 봐봐.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용수철과 여기에서의 용수철이 같은 용수철입니다. 그러니까 상수가 같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저기랑 여기랑 똑같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2분의 KD의 제곱이 얘다. 자, 내가 용수철 파트 문제 풀 때 그때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내가 얘기한 거 하나 있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랬어? 동훈 기억나나?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거. K값 구하랬잖아. 그걸 무조건 생각해야 돼. 상수를 안 구하면요 못 풀어요 문제를. 그럼 우리는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해요 쌤? 그게 아니고 K에 대한 식으로 풀어라 이거야. 그래야 마지막에 K값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걔네들의 관점이 나오겠지. K를 항상 생각해야 돼. 상수를. 그럼 K에 대한 식으로 풀면은 D제곱분의 2MV제곱이 되네. 이걸 빼야 된다고. 이 관계를 설정을 한 겁니다.
이 관계를. 항상 이 관계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을 때 관계를 빼낼 수 있도록 문제를 다 줘요. 그래서 너네들도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거나 증가하거나 그 구간 가기 전에 먼저 구간엔 보존이 될 거니까 그때 K값을 빼내야겠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세요. 오늘 시험 직전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뭐 잘 풀고 아까도 보니까 다 푼 다음에 다 풀었는데 시험 뭐 또 풀란 거야.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건데 모르는 애들도 분명히 많아요. 문제 나오면은 뭐 알겠는데 어떻게 대입하고 접근할지를 모르겠대. 그런 인간들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용수철 문제는 반드시 상수에 대한 관점을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그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 거니까.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합니다. 자, B가 V로 나가. 근데 여긴 마찰 구간이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충돌 직전에도 B가 V죠. 그럼 이제 또 운동량 보존이네. 원래 질량 M짜리가 V로 왔으니까 충돌 전에는 MV야. 근데 충돌을 빵 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니까 전체 질량 EM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덩어리가 돼가지고 내려갈 때는 속력이 2분의 V가 돼야지. 그지? M에서 2M짜리 질량이 2배 되면 속력이 절반 되니까. 요게 이제 처음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내려가고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EMGH만큼이 손실돼야 돼요. 그래서 지면에 내려오게 되면 4mg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남을 거야.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얘가 용수철을 쭉 누릅니다. 쭉 눌러서 정지야. 자, 정지면은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역학적 에너지가 4mgh가 돼야 되지. 근데 이 4mgh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뀌어야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그때 2D만큼 압축. 4D 제곱이죠. 그럼 얘는 2KD 제곱이 됩니다. 요게 4mgh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관계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잘 이해하세요. 자, 요거 하면은 이제 뭐 V에 대한 식으로 풀어도 되겠고, 아무튼 간에 지금 구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B를 가만히 넣은 다음에 A와 B가 분리되는 순간, 여기 분리되는 요 순간에 얘 운동 에너지 구하래. 근데 얘 운동 에너지는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 3mgh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3mgh를 뭐 관점에서 빼면 그만큼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럼 쟤랑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옵니다. 15분의 8mgh 나오는데 이건 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관점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설정하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앞쪽으로 다시 올게. 앞쪽에 계속 용수철 문제 질문이 많이 나왔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57쪽의 2번 문제. 57쪽의 2번.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본 문제랑은 조금 다른 게 뭐냐? 높이가 없네요. 높이가 없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쉬워서 2번에 낸 것 같아 보니까. 자, 한번 볼게.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고정된 용수철에 물체를 접촉시키고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D0만큼 압축시켜서 놨대요. 압축됐을 때 가만히 놨어. 이거 기억해. 가만히 놓으면 속력 없는 겁니다. 압축한 다음에 가만히 놨다. 속력이 0이에요. 즉 처음에 D0만큼 압축됐을 때는 2분의 1K D0의 제곱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고 이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가 수평면에 정지한 B를 향해서 등속 운동한대요. 자, 여기 마찰구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 이거지. 그대로 가다가 B는 벽에 고정된 용수철과 동일한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고 나는 A와 B가 충돌해가지고 B에 연결된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최대 D만큼 압축돼가지고 압축된 순간 모습이야. 근데 자, 압축된 순간도 갑니다. 자, 그럼 얘가 뭔 뜻이냐 이거. 쭉 눌렀다가 팍 놓으니까 쭉 가다가 자, 여기 B의 앞쪽에 용수철이 있어요. 그럼 얘를 조금 압축하면서 같이 간 거죠.
원래 D0만큼 압축이 빡 됐다가 떼면 쭉 갔는데 이 새끼가 이제 D만큼 압축돼 가지고 이 압축된 거에서부터 계속 가는 겁니다. 압축하고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한 덩어리상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은 D 구하래. 그냥 D. 그냥 D. 자, 한번 봐봐. 외력이 없죠. 자, 외력이 없으면은 결국 이 새끼가 팍 나간 게 V로 잡으면 아까 문제랑 똑같다니까. 이 새끼는 운동량이 MV예요. 근데 이제 3M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 속력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니? 3분의 1 V밖에 안 되죠. 그지? 자, 여기서 봐. 이게 얘죠. 맞지?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제곱으로 바꾸라니까요. 제곱으로 바꾸세요. 얘 제곱하면 9분의 1, 얘는 1이니까 1대 9지. 1대 9. 결론이 뭐냐면 이 새끼의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 새끼의 운동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 9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는 운동 에너지가 더해가지고 얼마냐? 1이다. 그러면은 속도가 지금 현재 3분의 1V 되는 거 얘의 운동 에너지가 1이라는 거야. 어? 그럼 얘는 얼마야? 속도 똑같고 질량 2배니까 2겠지 뭐. 맞지? 그럼 여기 전체 운동 에너지 얼마야? 3이죠? 역학적 에너지는 9야. 저장되어 있는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 돼야 돼? 6 돼야죠. 오케이? 그럼 봐봐. 탄성 에너지의 B가 9대 6이에요. 그럼 아까 했잖아. 길이 B가 몇 대면 나와야 돼? 얘 나와야지. 길이 B가. 길이 B는 제곱이라니까? 루트 9대 루트 6이다. 이게 길이 B예요. 근데 루트 9만큼 압축된 게 D0래. 얘가 D야. 그럼 D가 몇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루트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 보여도 생각을 잘 해보시면 충분히 풀어요. 쉽게. 다시 한번 보자. 봐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팍 놓자마자 얘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게 같은 겁니다. 난 얘의 속력을 모르니까 그냥 V로 잡은 거야. 얘가 V라고 하면 원래 충돌 전의 운동량이 MV입니다. 충돌 전에 MV였는데 충돌하니까 전체 질량이 3M이 돼요. 그럼 전체 속력은 3분의 1 V가 돼야지.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구할 수 있어요. 얘의 제곱. 얘 제곱이 운동 에너지의 비거든. 대신 얘 운동 에너지를 구라고 하면은 얘 운동 에너지는 1이죠? 하지만 지금 내가 구한 거는 A 것만 구한 거야. A 것만. 그럼 A의 운동 에너지가 1이야. B의 운동 에너지는 2죠. 왜? 속도는 같은데 질량이 이거니까. 결국은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3이야. 근데 외력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 9가 보존돼야 돼. 얘도 9야 그럼. 그럼 얘도 9 나와야 돼. 그럼 얘 6이네.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B는 9대 6입니다. 에너지의 B가 9대 6이면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길이 B는 얘 제곱근을 씌워야 된다고. 그래서 저 앞에 놈이 D0니까 얘가 D면 몇 D0만큼이냐. 그게 제곱근 씌운 것만큼이에요. 잘 풀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정도 문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위에 거 봅시다. 자, 보면은 많이 막 식을 안 쓰죠? 너네들도 식을 막 쓸 필요는 없고 계속 생각을 잘 해보시면 충분히 접근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찰 구간이 있어요. 구간 1에서 뭔가 마찰 구간이 있는 것 같아. 자, 문제 읽어보니까 P를 EV의 속력으로 지난 질량 M이 자, 물체가 면을 따라서 운동해가지고 전 PQR을 지나가지고 SS 속력이 0이 된대.
Q는 수평 구간 1의 시작점이고 물체가 1을 지나는 동안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 자, 이젠 속력이 빨라지겠네.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을 받은 거니까. 자, 그때 이제 Q와 R의 높이는 각각 3h랑 h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Q와 R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각각 V와 EV래요. 자, 아까 했죠? EV야. 얘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는 순간에 높이가 없으니까 높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는 속도 제곱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제곱으로 바꾸세요. 속도 나오면은 그냥 제곱으로 바꿔. 그럼 얘는 V네. 자, 이 V가 지금 뭐냐? 시작점이냐 끝지점이냐. 내 프린트가 안 보여. 자, 이 물체 구간 1번을 지나기 직전 V가 되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마찰 구간이 아니야. 그럼 외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4,2라고 잡는다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2밖에 안 되죠. 속도가 2대 1이면 에너지의 비는 4대 1.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3,2가 나와야지. 근데 문제는 아주 땡큐입니다. 3h가 3,2에 해당하는 거야. 결국 우리는 2로 잡은 게 운동 에너지로 친다면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건데, 맞죠? 이게 포텐셜로 친다면은 mgh가 되는 거지.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 관계를 잡아야 된다고. 계속 막 포텐셜을 운동으로 물어볼 거고 운동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 물어볼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만 알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한 건 운동 에너지를 E라고 잡은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근데 여기에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니까 여기에서는 운동과 포텐셜을 더해야 4E라는 역학적 에너지가 돼요. 그럼 여기에 속도가 V고 EV니까 운동 에너지의 비는 4대 1.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가 2야. 그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4E가 되려면 포텐셜이 3E가 돼야 된다고. 3E가 3H에 해당하는 거니까 E는 mgh라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관점을 잡으세요. 그걸 먼저 잡으셔야 돼. 야,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는요, EV입니다. 자, 문제 끝나버렸다. EV 제곱하면 4V 제곱인데 4V 제곱이면 이 새끼랑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 겁니다. 얘 운동 에너지가 4이네. 근데 H가 있네요. 이만큼. 이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역학적은 4,2였어. 여기는 5,2야. 어라? 2가 늘었네. 외력이 해준 일이 2입니다. 그래야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하죠. 그럼 봐봐. 여기부터 잘 봐봐. 여기부터는 외력이 있냐 없냐? 외력이 없지. 근데 이 새끼는 정지야. 그럼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 몇 2가 나와야 돼? 5,2가 돼야지. 이건 변하면 안 되니까 높이 5h네. 그죠? 운동 에너지는 없으니까. 이게 관점을 잘 잡으면 굉장히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재밌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 관계가 보이면 그때부터 재밌습니다. 자, 기억 봅시다. 1에서 물체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2분의 1 mv제곱이다. 맞죠? 이게 2야. 얘도 2였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그냥 2분의 1 mv제곱이다. 맞아요. 니은 보기 1을 빠져나오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루트 3v이다. 1을 빠져나오는 순간이래. 그럼 여기에 2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 이거 포텐셜은 안 변하죠? 얘는 그대로야. 2가 돼. 여기 빠져나올 때. 에너지의 비가 1대 2. 속력비는 1대 루트 2. 그래서 루트 2V가 됩니다. 니은 보기 틀렸고. S의 높이는 5h다. 그쵸? 굉장히 쉽게 풀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쉬었다가 상대성 이론이랑 연력학 좀 하자.